네, 후보자 탐구생활 제천시장 김창규 후보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님 나와주셨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오셨어요. 예. 저 뭐 오늘 하루 좀 어디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또 지지자들 만나시고 어떤 반응들 좀 받으셨나요? 네. 아침부터 그 농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6시부터 만났죠. 그리고 청풍 물테리에서 또 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만나고 또 금성면에 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좋은 그 모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또 우리 저 문화회관에서 그 노인 그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500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큰 행사였죠. 저희한테는 아주 황금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황금 어장이라고 하죠. 네. 물반 고기반 이제 그런 데기 때문에 네네. 저희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네. 뭐 치열한 경선 과정을 좀 거치셨어요. 네. 네. 뭐 여러 이제 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경선 과정 어떠셨나요? 네. 뭐 저는 그 원래 좀 겁이 없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좀 짧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내가 하고 네. 싶은 일 있으면 그냥 해치우는 그런 그 성격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정치에 들어와 보니까 넘어야 될 그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선 과정에서 특히 그 제가 내려오자마자 3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경선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직이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으로 통한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3년 동안. 예, 같이 생활하면서 만나고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고 한 친구들이 한 1,5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의병 조직이라고 불러요. 네. 그 사람들이 그저 마음 하나로다가 주변을 소개하고 지지세를 넓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선에서 통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선거 본선에서도 저는 그 역시 그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국민의힘 여기 지지층이 상당히 넓게 그 퍼져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이분들이 제가 어딜 가도 저를 환영을 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거 보면은 야, 참 제가 지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신인 가점도 있었겠지만 네. 전임 시장님이셨던 최명현 시장님도 경선 이제 네. 경쟁자였고 또 이찬구 후보도 있었는데 네. 이분들을 누르고 경선에서 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자체 평가를?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었고요. 그 뜻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후보자 탐구 생활 이렇게 그동안의 살아온 일생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라서 가장 먼저 이제 출생부터 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195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충북 제천 출신이시고 정확하게는 어디 출신이신 건가요? 네. 저는 제천 봉양 특히 이제 저쪽 네. 원주 쪽으로 그 봉양 가면은 봉양 소재지가 있죠. 네네. 예, 거기는 이제 이 봉양 초등학교도 있고 봉양 중학교도 있고 그런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주 쪽으로 그 한 5km 정도 가다 보면은 안경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아, 네네. 이 안경처럼 생겨가지고 네네네. 그 안경다리인데 그 바로 뒤편에 또 이름도 아름다운 국화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저희는 그 6대째 산 아주 토박이죠. 네.
그러면 봉양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학교, 거기까지 제천 고등학교. 예. 네, 그렇게 나오신 졸업을 했죠. 거군요. 예. 네. 그 봉양에서 그러면 어린 시절을 보내셨었는데 봉양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야말로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가 물질적으로는 살기가 힘들었지만은 네. 그 정신적으로는 참 행복했던 그 이상향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모빌리티, 그 이동성, 네. 그 인구의 이동성이 작은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곳에서 대부분 같이 생활하다가 같이 죽는 그런 이 고정형 그 마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 유동성이라고 할까, 그 인구 이동성이 이 급증하고, 그래서 서로 그 고향 사람, 타향 사람이 섞여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금은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친척 이상으로 가까운 이웃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그 마을에 어떤 공동체적인 규율이 있었고 또 협력하는 방식도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의도 또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돼 있었고 그러면서 서로 배려를 하고,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진짜 한 번 보고 끝날 그런 사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한 번 잘못하면은 뭐 완전히 왕따 당하면 큰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웃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저희 그 할아버님이 그 상당히 착하시고 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살도 안 됐는데 이제 저를 그 자기 품으로 그 사랑방에서 품어 안고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그때만 해도 이제 예. 그 농사를 지니까 아. 뭐 저를 보살필 그런 시간이 없었죠. 근데 할머니도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그 사랑방에 품어 안고 그때 이 천자 한자 한문 그 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천자를 제법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뭐 동몽선습이니 효경이니 뭐 이런 거를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상당 부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는 뭐 좀 잘했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할아버지의 그 한문 교육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장손이시거나 네, 장손이고. 장손이 저는 안동긴가 네. 그 우리 제가 안전공파인데 네. 거기에 장손이죠.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이제 더욱 좀 특별히 애정으로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그 조금 영리했는지 그 천자문 같은 거 이제 할아버지께서 서당이라는 거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 하셨는데 한약국 하시고 이제 서당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당에는 이제 나이 차이가 어린 사람부터 한 20몇 살까지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학생 중에도 이제 빨리 외웠어요. 한울천 따지 뭐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2장 과제를 준다 하면 제가 가장 먼저 외우고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고 또 우리 형들 그 마을 형들한테 이놈아 이 어린애도 빨리 외우는데 니들은 왜 안 외우냐. 그 형들은 뭐 다른데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노는데 이런데 정신이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외우는데 그 특기를 발휘할 수 없죠. 근데 저는 할아버지 칭찬받는 게 좋아가지고 빨리 외워가지고 그냥 네. 할아버지 요래요 이러고 이제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좋았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나마 이제 공부했던 게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게 그 습관이 예. 또 그리고 머리도 발달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할아버님의 사랑으로. 예, 저는 그러면 뭐 농산일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저는 농사일 많이 했죠. 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옛날 그 가정의 그 노동 구조상 그 아이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왜냐하면은 할아버지는 대개 이제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 효도 우리 부모님도 효도를 해야 되니까. 할머니는 뭐 아기들 주로 보고 이제 그런데 우리 가정은 약간 달랐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농사를 져야 되고 그 당연히 이제 제가 노동력을 제공할 만큼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 염을 썬다라는 그 작두가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이거를 하고 제가 맞으니까 그리고 소죽도 끓이고 소꼴도 제가 배고 그때는 뭐 누구나가 다 네.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제 네. 뭐 아주 목가적으로 농산일이죠. 지냈죠. 목가적으로 그럼요. 지내셨고 그러다가 이제 봉양 중학교까지 나오시고 고등학교는 제천고등학교로 이제 네, 진학을 네, 하시게 돼요. 그럼 네, 시내로 이제 좀 나오셔서 생활을 하시게 된 거네요. 어떻게 뭐 통학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유 그때는 뭐 네. 저 고향에서 그 시내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그 한 대씩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대. 예, 그래서 원주 쪽에서 오는 골짜기가 그 봉양에서는 학산리가 있어요. 네, 학산이요. 저기 고 넘어가면 바로 원주 신림이죠. 네. 근데 그 학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안경다리쯤 오면은 그저 미어 터지죠. 더군다나 주포까지 내려가면 뭐 콩나물 시루도 그런 콩나물 시루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릴 때만 해도 잠이 많잖아요. 네. 그 자다 보면 어머니가 그냥 버스 올라갔다 하고는 깨우면은 그때 그냥 그 억지로 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밥 먹고 이 시내버스 타기에 바빴죠. 그 타고선 학교 그러니까 시내 내리면 여기 저 동산이라고 있잖아요. 저 중앙에 그 충원탑이 있고 그런 그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를 내려요. 그럼 네. 학교까지 한 700m 정도 될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늦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고. 뭐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거기 뭐 한 통학하시는 데까지? 학교 네, 집에서? 전체 한 40분 정도 걸리죠. 아, 그 정도. 그리고 저녁 때는 또 네. 그 역순이에요. 시내버스 안 놓치려고 학교 끝나자마자 그걸로 그냥 다른 박지를 치고. 그리고 또 시내버스 타고 집에 가면은 저녁 먹고 자기애 바쁘고. 그땐 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뭐 근데 잠이 그렇게 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타임이라는 그 약이 있었어요. 네. 잠을 네. 안 오게 하는 게 네, 있어서 그걸 먹고 그냥 왜냐하면은 제가 퇴근이라면 집에 오자마자 뭐 또 간단한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바쁜데 그 학교에서 네. 이 공부를 하고 오면은 또 그런 것도 하다 보면은 또 그리고 이제 농촌이라는 게 좀 일찍 자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뭐 저는 한 10시까지는 공부하고 자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타임도 먹고 뭐 그래 가면서 이 10시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9시만 되면 제가 벌써 누워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도 공부는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에 네. 공부 잘했죠. 네. 네. 그래서 82년도에 고대 행정학 예, 고대 그때는 이제 입사 고대 입시를. 법대로다가 들어가서 계열별이었어요. 법대로. 그래서 네. 이제 그 법학과학과 행정학과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외무고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행정 쪽 아니에요. 네. 그래서 행정학과를 졸업했죠. 그 외교관은 그러면은 아예 어린 시절부터 좀 꿈이셨던 거예요? 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도 이제 저는 외교관을 하려고 했어요. 아예 딱 진로를 좀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저는 정하시고. 외교관 하고 싶었고. 왜 하고 싶으셨어요? 외교관? 근데 외교관이 제일 그래도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제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솔직한 얘기가 뭐 외교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시골에서는 또 외무고시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은 있었어요. 외교관이 되려면은 고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고시를 하려면 법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법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제가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네. 그때 시골에서 아무도 내가 그 외무고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분이 없었어요. 그래 대학교 가서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아. 차라리 물리대 쪽을 갔으면은 더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무고시에는 법과목보다는 무슨 물리대에서 하는 네. 그 뭐 영어라거나 독일어라든가 아. 외국어가 중요하고 아. 또 뭐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는 게 저한테 워낙 시간 절약도 되고 네. 효과적인 공부였는데. 고시 준비가 됐을 거예요. 아. 네. 아, 예, 82년도에 졸업을 하신 거고. 예.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84년도에 또 법학과 석사 수료 법학과를 또 그럼 아니 우리 물리- 뭐 예. 저 대개 법과 과목 중심이에요. 그 행정학하고 그 법학과는 거의 1, 2년은 그 과목 그 전공 과목을 공유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들어가면은 뭐 저 도시행정학이니 뭐 지방행정학이니 이런 걸 그 행정학 쪽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 대학원까지 뭐 가셨으면은 그 좀 형편이 그래도 좀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게 저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그 시절에? 착각하기에 딱 네. 맞으시죠.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네. 그 대학을 한 2년 정도 늦게 갔어요. 근데 아. 그 왜 그랬냐 하면은 예. 저를 보고 이제 부모님은 그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구급 공무원을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아. 저는 좀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게 그때 뭐 가정 형편상 서울로 학교 간다는 건 꿈을 꿀 수도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1년 반 정도 가 집에서 빈둥 놀고 있는데 그 우리 그 같은 마을에서 서울로 그 진출했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저하고 형이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러 갔죠. 놀러 갔죠. 그래 가서 얘기하던 중에 야 창규야 너만큼 공부 잘하면은 서울 가가지고 인류대만 가라. 그러면은 뭐 그 입주과외라는 게 있대요. 아. 그거 하면은 뭐 그 하숙비도 필요 없고 학비도 해결. 또 학비도 해결이 되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제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 고대법대를 이제 제가 갔죠. 그러면 고교 졸업하시고 2년 동안은 그냥 1년 한 약간 넘게 1년 반 동안을 허송 세월을 했던 거죠. 아, 그냥 그러면은 집에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 뭐 네. 저기 농사도 돕고 아. 근데 내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도 못하고 서울 갈래니 돈은 없고 어. 또 여기서 있을래니 그저 내 경력이 끊어지는 게 아깝고 아. 이제 그래서 그 좌우를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우리 이 동네 형이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눈을 뜨게 했던 거죠. 입주과외로. 그럼 입주과외를 뭐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마 애들 가르치는데 상당한 그 자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네. 또 열심히 했고 네네. 그랬더니 그 반에서 제가 저쪽에 지금도 그 미아리 쪽에 기름동이라고 있어요. 기름동이요. 그때는 제가 과외를 한다 하면은 그것도 또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 신문 그 광고 한 4면인가 거기에 과외 선생님 그 과외 내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요만큼 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대법 입주원 그리고 전화번호 아. 이렇게 적어서 내요. 그게 이렇게 많죠. 광고비는 얼마였나요?
거기 그때 한 2,000원 정도 하루 됐었어요. 내는데. 지금으로 하면 한 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석간에다가 되게 내는데 오후 2시쯤 되면은 네. 전화가 와요.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어. 이제 그것도 조금 좋은 학교 하면은 거기 좀 더 페이가 좋아요. 그리고 전화가 많이 오고. 근데 저는 뭐 성격상 어떻게 뭐 골러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전화 돈 더 받으면 많이 준다는 데를 안 가시고. 뭐 그런 걸 안 해요 그때 이제 해서 네. 첫 번째 온데 그냥 네. 저 가가지고 만나보고 사람 괜찮으면 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인복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수원 백시 그 장손을 제가 가르치게 됐습니다. 저는 네. 안동깁시 장손이고 네. 거긴 또 수원 백시 장손이고 네. 그저 종손끼리는 뭔가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그 집에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네. 저도 또 그 집을 일으켜 보겠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음. 얘가 저 한 40 몇 등 하던 애가 막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7등까지 제가 올렸던 그런 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반에서. 그 반에서 네. 그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그냥 막 엄청나게 놀라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날 대학교 우리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책상 위에 뭐 봉투가 이렇게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상당한 액수예요. 보너스. 그래서 난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생각에 그거를 이제 갖다가 그 부모님한테 돌려주고 그냥 나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네. 전 사람이죠 그때. 그래서 그때 그 이튿날 오니까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두세 번 기억은 분명치 않지만 두세 번 반복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졌죠. 그래서 그런 돈 뭐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한 3년 정도 하니까 고시 공부 한 2년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비 내고 네. 또 그 생활비 이제 고시 공부할 비용 그러니까 제가 먹고 자고 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려와서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 혹시 돈을 조금 혹시 부족하면 그 쌀이라도 팔아서 돈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머님이 아주 보통이 아니셔요. 저를 키우신 분이 어머니죠. 저는 항상 남성보다는 여성의 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라. 내가 어떻게 됐든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과감히 3학년 말에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2월 달에 이제 외무고시 1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뭐 영어도 좀 공부해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그 3학년 한 11월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영어라든가 이런 건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미리 해놨고 또 프랑스어라든가 이제 독일어 그땐 3차 외국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공부 좀 해놓고 예. 이제 도전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2월 달에 외무고시 1차가 있었는데 하고 덜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그때 이제 외무고시는 20명밖에 안 뽑았어요. 사법고시는 300명, 뭐 네. 행정고시는 800명인가 700명인가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왜 너는 그 사법고시 그때 갑자기 사법고시 이 뽑는 인원수를 늘리다 보니까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난 어찌됐든 내가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외교관이 되겠다. 난 외무고시다. 그래서 그 외무고시를 했던 거죠. 근데 뭐 그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2차를 하는데 2차는 뭐 그때 책도 가지고 기본서도 제대로 뭐 준비가
기본서를 안 산 음. 과목이 뭐 대부분이니까 이건 뭐 합격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예.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연습 삼아 한번 보는데 음, 그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막 책을 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본서를 사고 근데 이제 저는 돈을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고시라고 이제 내가 저 고려대학교 외무고시를 내가 만들었어요. 아, 하루는 우리 그 예. 유병학 교수님이라고 이제 외무고시를 해서 음, 외무부에 계시다가 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박사로 그 교수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외무고시에 대해서 그 이해가 깊으시죠. 네. 그 저희는 사법고시실에서 빌붙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가 이제 그걸 보니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한번 외무고시를 안 차릴래? 그래. 아유 차리죠 선생님. 그 도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외무고시실 그 장소를 그래서 물색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사방에 가 보니까 그 외무고시실을 차릴 만한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중앙도서관 5층에 골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보니까 청소 도구 같은 거 아, 그 이렇게 보관해 놓는데요. 네네. 딱 보니까 괜찮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치우고 해서 외무고시를 차리고 거기 고시실 실원들을 또 모집을 하고 제가 또 꼴에 또 정예 고시생을 뽑는다고 또 면접도 보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22명인가 뽑아가지고 네네. 그 시작을 해서 음, 고려대학에 이제 외무고시를 그때 출범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고려대학에서 외무고시 합격생이 좀 고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그 계기를 제가 마련을 했죠. 예. 훌륭한, 정말 존경스러울 만한 선배님이셨네요. 예. 네네. 그래서 그래서 뭐, 84년도에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다가 합격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그때 이제 1차를 한 번 보고 나면 이제 두 번을 2차를 기회를 볼 수 있어요. 주니까. 예. 근데 2차를 보고 그걸 떨어졌어요, 제가. 음, 2차를. 근데 음. 그 다음에는 1, 2차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해가지고 합격을 했죠. 예. 어렵게 네.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시다가, 그럼 첫 해외 발령지가 네네. 카자흐스탄인 네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무부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일을 하시다가 첫 해외 발령지는 카자흐스탄으로. 그렇진 예, 않아요. 네. 84년에 제가 외교부를 들어갔으니까 네. 들어가 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아니에요. 6년 정도, 어. 6개월 정도, 네. 한 8개월 정도 외무부 생활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병역. 그렇죠. 병역이 예. 이제 3년 6개월을 그때는 이제 저희는 또 무조건 장교로 가야 됐었어요. 고시 합격.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전두환 예. 대통령께서 예. 그 고시 합격생들이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좀 군기가 빠졌잖아요. 그래 이제 전방 장교로 가가지고 한번 리더십을 키워와라. 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전방 장교로 가게 됐죠. 네, 그거 하고 3년 반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외교부 본부 생활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그 연수를 보냅니다. 네. 그 2년 동안 연수를 보내는데 음. 저는 이제 러시아란 나라가 그때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네. 소련에 이제 근무하고 소련 전공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려면 러시아어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 국방외국어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어요. 예. 거기서 러시아어를 2년 동안 또 러시아 학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미국으로 가서 그 국방외국어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죠. 아. 거기서 이제 러시아어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때 소련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CIS가 되고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그 소련의 그 일개 구성 그 공화국이었잖아요. 연방 공화국이 예. 됐죠. 그래서 네. 거기도 러시아 말이 이 공식어니까 글로다가 갔죠. 근데 예. 저는 거기에 그때 그 고려인이 거기에 고려인이라고 네. 그 우리 그 한국인이 거기서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분들의 본산지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어. 근데 거기도 저 10만 이상이 살고 그랬기 때문에 네. 참 저한테는 저 흥미롭고 이 보람된 외교관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예. 언어적으로도 좀 언어적으로 통하는 이제 부분도 통하고. 있었고.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그 아주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그 우리나라 남한의 27배 이상 되는 그 큰 나라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고려인이 거기에 많이 살고 고려인들이 그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하기 때문에 가면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사관을 이제 제가 창설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 외교부에서도 이제 그걸 바라고 그래서 내가 가겠다 해서 갔는데 예.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느냐? 결국은 공산주의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고 소비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기술도 없고 그 서양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 경쟁 아닙니까 결국은. 그 기술 경쟁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이윤 추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골치 아프게 그 기술을 또 돈 들여가지고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뭐 신용만 내죠. 근데 그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네. 나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자동차가 그 디자인이 뭐 몇십 년 동안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태리에서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왔다는데 네. 그냥 그대로 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것도 안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은 수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완전 소비형으로다가 이제 내수용인 거예요. 그것도 뭐 비싸게 고급으로다가 하면 이게 공급가가 비싸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공급 책임은 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면 방 한 칸, 또 냉장고, 뭐 또 자동차 이런 거는 흉내를 내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공급할 네. 물건이 있어야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공장에서 생산하면 그거 다 훔쳐다가 저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망했는데 네. 그 제가 그럴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활이 한국이라는 참 그 뭐 바랄 것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데서 있다가 가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가니까 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칫솔이 필요해가지고 어머. 칫솔 살 때를 찾는데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바라올카라고 네. 그 외국 물건 그냥 막 밀수에다가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중국 그 칫솔이 이만큼 한 저 20개 들었는데 엄청 비싸. 뭐 아니야 싸요? 뭐 1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이 그 뭐야 해서 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열었더니 치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했더니 그 솔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이 속에 그냥 그 칫솔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그냥 막 또 먹을 것도 없죠. 근데 그때 딱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 양고기 샤슬릭이라고 양고기 꼬치로다가 한 거. 예. 그거 뭐 맛있는데 그거 하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 그것도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뭐 돈 비싸게 주고 네. 사 먹었죠. 그리고 그리고 또 개고기를 거기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가가지고 그 고려인들이 그때까지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 그 살다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단백질 보충원으로 개고기를 먹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고기 먹는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무슨 뭐 개를 죽이겠다는 어떤 야만인적인 어떤 그런 충동에 의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진짜 생존을 위해서 네. 우리가 그걸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 나라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음. 고려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 먹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고려인들을 위해서 네. 좀 뭐 하셨던 일 가운데서 뭐 보람나는 일들 뭐 그런 건 없었나요? 그래 이제 네. 참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어떤 공직자로서 그 해야 될 일은 굳은 일이라고 봤고 또 뭔가 좀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자마자 영사라는 걸 했는데 대사관에서 네. 영사의 업무라는 게 이제 민원 업무입니다. 음. 그 면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고려인 단체를 관리하고 하는 거는 제 업무였죠. 근데 가서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은 그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고려인 TV, 고려인 라디오, 고려인 신문, 고려인 극단 모든 소련 전체의 고려인들을 위한 그 중심적인 조직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가 국가 지원이 이제 끊기니까 네. 결국 바라볼 때는 이제 한국, 조국을 바라볼 볼 수밖에 없었던 네. 거예요. 근데 네. 네.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 오는 정부를 통해서 외교부에서 오는 지원이 뭐 거기에 충분한 것도 아니고 생존 차원에서 그 조직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최저 생계비나마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택도 없이 우리가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서울에 그냥 엄청난 투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게끔 제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도와줬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엄청나게 저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특히 저 고려일보 같은 경우에는 예.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저쪽 연해주라고 블라디보스톡 쪽에 그쪽에서부터 우리 고려인 단체가 중심이 거기 있을 때부터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네. 카자흐스탄으로 오고 중앙아시아에 우리 고려인들이 퍼졌을 때까지 네. 항상 중심이 됐던 게 고려일보입니다. 근데 참 역사도 깊고 필진들도 상당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들은 고려인들을 위해서 이 동포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이 보람으로 느꼈었죠. 네. 그렇게 하셔서 뭐 이제 이후에 주 영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역임하셨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외교통상부 인사제도 개장 또 구주 1과장까지 하시고 다시 독일로 네. 한 2년 동안 또 이제 참사관 과장님으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운명 같은 또 러시아로 네. 2004년도에 가셔서 공사 참사관을 지내셨는데 네. 러시아 그 관심을 갖고 계셔서 러시아 공부도 따로 하셔서 계속 첫 해외 발령지가 카자흐스탄일 정도로 좀 인연이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예,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저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음. 그 미국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을 공부를 했죠. 네. 그러고 이제 영국이나 독일 그 두 나라는 사실 그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네. 가서 보니까 그 참 선진국이라는 게 음.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선진국은 그 물질에 있지 않더라고요. 정신에 있고 도덕에 있었어요. 그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생활을 해보면 네. 편안함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네. 자기 자존감을 느껴요. 음.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존중되는 걸 느끼고 그거면은 사실 인간한테는 가장 큰 생존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느끼고 주장했던 것이 네. 배려, 또 예의, 도덕 그거야말로 최고의 사회적 자산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금방 얘기하신 네. 소련으로 네. 러시아로 갔죠. 네. 갔더니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5년, 이제 10년이 지난. 10년이 지났죠. 네. 그렇게 지났는데도 뭐 소련, 그 러시아는 경제가 안정이 안 되고 사회가 안정이 안 된 상태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최고 선진국에 살다가 네. 러시아라는 어떤 그 실패 국가, 실패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인들의 따뜻함이 있어요. 네. 이 선진국이라는 게 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계약 위주의 사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계약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보다는 어떤 계약과 이 어떤 예의에 의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인정은 또 메말라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가니까 요게 이제 어떤 예의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반면에 예. 이게 인정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뭔가 인정을 베푸는 그런 따뜻한 할머니죠. 그래서 가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러시아는 이중의 그 문화를 가진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서양과 동양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국토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랄 산맥 서쪽은 유럽적인 문화, 또 그 동쪽은 이 동양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이제 섞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아주 묘하죠. 동양적인 성격과 서양적인 성격이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가지고 좀 약간의 편안함을 느낀다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러시아에서 좀 이제 오랫동안 지내셨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 이 왜 전쟁이 좀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원래가 CIS 나라들은 러시아의 외교용으로 영향권이라는 말로다가 불립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쪽 몰도바라거나 북부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나라들은 원래가 역사적으로 좀 독일 쪽에 가까웠어요. 네. 그런 데는 비록 구소련 국가이긴 하지만 독립돼 나가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는 자기네들 생명선과 직결되는 곳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나토로다가 편입이 되면은 엄청나게 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하나만 봐도 큰 나라거든요. 근데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코 밑으로 들어와서 나토군이 거기에 진주한다. 거기에서 무장을 갖춘다고 하면은 러시아 안보는 완전히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로서는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러시아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 격퇴할 만한 그런 어떤 국방력을 준비해 놓지도 않은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싫으니까 나토 쪽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갈등이 한계에 이르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군이 드디어 쳐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쟁에서 그 피해를 받는 최종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네. 러시아 얘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벨라루스 그리고 키르키즈 공화국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가셔가지고 대사를 했죠. 네, 대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근무지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또 어떤 나라였어요? 그 이제 저는 그 대법원에서 이제 이 외무협력관을 그게 이제 국장급인데 네. 그걸 하고 그러고 이제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대사직이 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게 됐습니다.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는 제가 그 카자흐스탄 근무할 때 그 겸임국으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의 그 수도는 그때만 해도 알마티라는 최고 카자흐스탄의 그 남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키르기스탄 나라는 카자흐스탄 남쪽에 있는 데인데 그 수도 비슈케크이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겸임을 하면서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자주 이렇게 출장을 가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내륙국으로서 그 이시쿨이라는 큰 호수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앙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부르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죠. 그래서 그쪽으로 거기 또 고려인이 또 한 3만 명 이상 살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죠. 그래서 갔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참 제가 그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인 마음껏 돕고 그리고 또 사업을 우리 나라의 경제적 국익에 맞게끔도 많은 일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만 생각하면은 아련한 그 포만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고려인들에게 저는 이제 많은 그 예산을 또 제가 예산을 잘 따와요. 그 예산을 끌어다가 그 우리 고려인들한테 최고의 이 풍족하게 어떤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거기 고려인 협회라는 게 구성돼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제가 지원을 하고 해서 뭐 추석이고 설 뭐 이럴 때 우리보다 더 잘해요. 고려인들 그냥 막 초청 1,000몇백 명씩 해다가 잔치를 차리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제가 우리 고려인한테 큰 선물을 준 게 이 온실 거기에는 온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실을 그 나라에 우리나라 온실을 또 온실 농법을 수출해야 되겠다.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후진된 농사만 짓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샐러드라는 걸 먹잖아요. 식사 전에. 그걸 먹어야 되니까 거기는 오이하고 도마도가 주 재료란 말이에요. 네.
근데 겨울철에는 그러면 온실이 없으면 어떻게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어야 되니까 돈도 별로 없는 나라인데 중국 저 남쪽 또 이란 이런 데서 그거를 비싸게 수입해다가 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관저에서 그 첫날인데 그 요리사가 이제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 샐러드가 뭐 이게 뭐 신선치를 않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신선한 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사님 그게 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네. 신선도를 가진 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대단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 소리를 듣고는 우리나라 온실 팔아먹을 이 생각이 퍽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실을 그러면 이게 팔아먹고 또 이 나라에다가 이제 그 선진 농업을 소개했다. 알려줘야겠다. 왜 옛날에 그 네. 달가스라고 왜 저 덴마크의 그 농업의 선구자 이제 달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농업을 아주 선진화시킨 그 아주 그 나라의 지도적인 전설이죠, 그분이.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온실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수출하느냐? 우리 뭔가 그거를 하면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특히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가 그거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느냐? 결국은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온실을 크게 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재외동포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사관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그 예산 따다가 뭐 온실 져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사에 아주 특별한 어떤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게 되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외교관은 외교하는 사람들이지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농사꾼의 아들로서 그걸 또 성공을 시켜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걸 해서 제가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재단이라는 데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그냥 그 예산 따왔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예산 쓰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온실을 저는 뭐 다다익선 주세요 해서 다 갖다가 온실을 그냥 바다처럼 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성공을 시키고 근데 땅이 토지가 다르고 수질이 다르고 네. 또 공기의 질이 다르고 그러니까 좀 병이 많이 생겨요. 네. 그때 농촌진흥청에 제가 청장한테 전화하면은 그때 그 청장님이 그거 고치는 전문가 3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또 파견을 시켜줘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성공시켜가지고 그 보통 나라는 못해요. 그 성공을 시켜서 그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하얀데 그 벌판에 그 온실이 그건 고급 비닐 온실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전 나중에는 양액 재배라고 왜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은 땅에다 심으면은 땅 지질이 틀리고 물이 틀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깨끗한데 거기에 하얀 눈밭에 하얀 눈에 그 속에 들어가면은 푸른 그때 푸른데 거기에 녹색 식물들이 그 간호사님들 같은 옷을 입은 거기 이 여성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겨울에 그 오이, 토마토가 그냥 빨갛고 파랗게 열려 있으니까 거기 이 대통령 부인 포함해서 국무총리 대통령만 자존심 있는지 안 갔어요. 그리고 장 차관 뭐 싹 그래도 하늘로 고개 들은 사람들은 다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분들이 전화를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김 대사님, 요 시간 내서 혹시 저를 거기에 같이 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아침부터 모시고 또
이 시찰을 시키고 돌아오고 관저에서 식사 오찬을 같이 하고 하는 이 황금 같은 그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이 뭐 해외 근무하셨던 거 이야기하려면은 뭐 한이 없죠. 뭐 몇 날 며칠이 다 예, 네, 네,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또 다음 이제 좀 주제로 넘어가서 네, 네. 그러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이 그 정년 퇴직이죠. 퇴직을 하셨고 네. 이제 제천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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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오셔서 세명대에서 이제 강의를 좀 네, 하시고 네, 네. 한 3, 4년 동안 좀 이제 그 준비에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뭐 시장으로 이제 출마할 그런 결심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많이 아프셨고 제가 그때 제가 정년 퇴직하는 해에 그 5월 달 그때 어머니 임종보를 제가 이제 휴가를 내서 왔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실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우울증이 아주 심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수면제를 많이 과다 복용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 제가 정년 퇴직하면 바로 내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계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모정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 제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제가 케어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지금은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어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수면제 과다 복용. 근데 그거를 딱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로 드시게 하고 또 그리고 각종 그 병원에 뭐 제가 차루다가 모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천 우리 고향의 모습은 옛날에 그 제천이 진짜 끝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충주하고도 떨어지고 원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우리 그 원로 향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강구원을 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좀 제천을 살려라. 그 제가 또 이제 제천을 이래 보니까 제천 시정을 보니까 이 행정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 행정과 생산 행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 따다가 그냥 나눠 먹는 그 소비형 행정은 이거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조직은 그 지방은 망해요. 먹거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래서 생산 기반을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실패한 거예요. 그 제대로 예산은 뭐 6천억, 7천억 해서 지금 1조가 넘었잖아요. 네. 그 1조 원을 아껴가지고 뭐 한 1,000억을 들이든 500억을 들이든 그게 명품 인류로다가 뭐 볼거리도 하나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 제천에 관광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뭐 제대로 이 생산해내는 그런 그 시설조차 없단 말입니다. 네. 물론 그 산단을 해가지고 그 했지만 저는 산업단지 가지고는 그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좀 분통도 터지고 그 내가 하면은 그 진짜 최고 선진 행정을 그 저는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해왔으니까 제가 외교부 있으면서 그래서 네. 요거 한번 해서 고향을 살리보자 하는 그런 각오가 섰죠. 그 난 이제 그 국회의원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제천시장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제천시장만 할 거예요. 네. 뭐 어떤 소비 그 생산 행정 네. 말씀하셔서 좀 자연스럽게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 외국인 투자 유치 공약이 좀 있으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물 관련 업체를 투자 유치를 하겠다. 네네네. 뭐 2천억 원, 2천억 원 규모. 2천억 원.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저는 네. 이제 내려와 가지고 네. 보니까 이거 제천에는 투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역시 그 경제가 살려면은
투자 유치하고 관광진흥이 제천에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뭐 작년에 1조 7천억. 그런데 경제는 뭐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조 원 목표는 원대하긴 하지만 그 재임 중 꼭 뭐 달성하지 못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원주하고 제천은 원주하고 충주는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포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렇게 됐고, 투자 포화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그 공장이 이제 여기 내려왔을 때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땅값이 말하자면 많이 올라가고, 네.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이제 좀 더 싼 곳으로. 네. 그러니까 제천이 바로 그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천이 또 그 서울하고 거의 1시간 거리, 1시간대죠. 그런데 그건 결국은 수도권에 우리가 편입됐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 중앙이 이제 놀이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활동하기에 제가 쉽고 또 거기에 인맥이 많고 그리고 또 외국계까지도 저는 또 그 인맥이 있고 또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외국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1조 7천억 투자 유치하니까 제가 그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네. 제 능력 가지고 하게 되면 3조 원 정도야 못 하겠느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물 관련 기업은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예. 그 동안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제천에 투자를 유치하고 싶었어요. 네. 그 뭐 저는 뭐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또 친구들을 통해서 투자 제안이 오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뭐 내 그거 가지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가 평생을 그 공직자를 했던 사람이 그 퇴직했다고 해서 저는 그거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익을 차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8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그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인천에 있는데 네. 이제 거기가 각 호남권, 뭐 낙동강권, 뭐 중부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물자원관을 거기서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권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중부권으로다가 이걸 유치해오자. 그게 한 800억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기관 그렇죠. 그렇지. 천연물 우리가 제천이 천연물 산업을 이제 이 특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천연물하고 딱 맞는 그런 그 공기관 유치죠. 그래서 그걸 유치하자고 해서 제가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천으로 한번 내려오겠다 하는 이제 그런 아직까지 그러나 뭐 100% 어떤 뭐 MOU를 맺었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제천시에다가 그걸 부탁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거기 이제 700억 정도 되는 문화예술인의 마을. 네. 우리 이제 한국노총 그 시니어 노조라는 게 있는데 한예총하고 해가지고 그 협력해서 그 문화예술인의 그 마을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천으로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오레곤이라는 데가 서부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유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아주 특수 기술을 가진 네. 그 물을 그 플라스마 형식으로 분해를 해서 네.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그 아주 단단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그 우리 한국에 진출을 하는데 이 제천으로
그걸 끌어올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제천으로 오겠다는 이제 그런 양해는 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일, 뭐 1번 공약이 되겠네요. 저는 이제 제가 네. 시장이 되면은 이제 그 공장들, 시설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게 많아요. 네. 그냥 너희들 들어오라 한다고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와서 돈을 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즉 투자 환경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천 보면은 그냥 와라예요. 근데 와가지고 돈을 잃는데 누가 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라는 걸 그나마 만들어서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땅값도 싸게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오는데 산업단지 이외에 다른 데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죠. 네. 자연스럽게 뭐 제천의 그간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상대 후보가 공교롭게도 또 현직인 네. 그 이상천 후보님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어떤 경쟁자임을 떠나서 네, 네, 네. 어떤 이제 분이라고 또 평가를 하시고 또 지난 민선 7기 네, 어땠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예. 네. 저는 이상천 후보하고는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간이에요. 네. 제천 고등학교 선후배간. 선배님이시죠? 네네, 4년 선배됩니다. 그런데 네. 역시 그 유능한 그 후배고 어떻게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참 아끼는 그런 후배입니다. 그러나 이건 뭐 이상천 시장이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건 이상천 시장과 관계없이 그 제천 행정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소비 행정 뭐는 안 된다. 생산 행정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생산 행정이 되려면은 상당한 이 행정 능력이 고양돼야 됩니다. 그냥 뭐 예산 따다가 이렇게 축제하고 또 뭐 시설 짓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하잖아요. 네. 저는 생산행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건 건축물을 짓는데 시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것까지 고려가 된 그런 행정을 해야 거기 제천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거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즐기고 플러스 그걸 저렇게 좋으니까 타 지역에서 관광하러 오고 돈 쓰러 오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제천 그 행정 수준은 소비 행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좀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아니야, 네. 제천의 제천 그동안에 어떤 소비 행정 수준에서는 이상천 시장은 일 많이 했죠. 그러고 잘했습니다. 잘이라는 표현은 제가 선배로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네. 하여튼 성과적으로 이 시민들한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정은 못했다 하는 얘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또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멘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감명 깊게 읽은 인생의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책은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한테 가장 중심되는 책은 삼국지하고 수호지인 것 같아요. 아, 네. 삼국지 수호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만화로는 초등학교, 네. 수호지는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옆집에 가봤더니 수호지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김팔봉 씨라고 아주 그때 아, 유명한 번역가 한학자가 계십니다. 예. 옮긴 건데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권으로 제대로 된 거기 아무도 안 보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갔다가 네. 그때 여름방학이었는데 제가 그걸 탐독을 했죠. 그게 너무나 감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세계를 네. 그 제공해 줍니다. 네. 삼국지도 그러고 네. 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 방식, 뭐 이런 도덕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지금도 그런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삼국지 소지는 전지를 싸들고 다니면서 네. 이 고시 공부할 때 제가 특히 그건 외로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수호지 한 권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좋아요, 저한테.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하는 게 아니고 수호지 그러니까. 삼국지 읽으시면서 기분 전환을. 예. 그게 난 최고였어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또 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어떤 멘토가 있으실까요? 인생의 멘토? 저는 멘토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할아버님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네. 항상 바르셨어요. 그러고 하여튼 순하고 착하셨죠. 그래서 남에게 뭐 욕 한 번 해보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은 많이 재산은 탕진을 하셨지만 그러나 네. 다른 목적은 아니고 남한테 많이 베풀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큰 학자이셨고 그분이 몸소 살아오면서 저한테 보여준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 삶의 그 기둥이 됐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그리고 어떤 뭐 공부를 삶의 할 수 있는 방식. 어떤 방식, 뭐 네. 습관 이런 것들 네. 다 이렇게 읽어주셨던 네. 멘토였고요.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도 저희가 계속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제가 9개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9개국.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나라 제가 근무했던 곳을 한 번씩 다 가보고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도 눈에 선하죠. 미국에 제가 몬테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영국의 런던 중에 그 옆에 그 윈블던 테니스 열리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고 네. 러시아 그 모스크바 쪽도 가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데가 그렇게 9개 나라가 있어요. 다시 한번 다 되짚어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뭐 한 달씩 가가지고 해도 9개월이 그것도 9개월 뭐 이동하는 거 하면 1년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제 삶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죠. 네, 언젠가는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네. 앞으로 한 20년 네. 이상 제가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빨리 시장 진짜 해서 네. 제천 살리고 우선 그다음에 제가 버킷리스트는 이제 그때 한번 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몇 개국어 할 줄 아세요? 저는 뭐 영어는 이제 워낙 기본이니까 아주 잘하고 러시아 말 잘하고 독일 말은 이제 신문 읽고 간단한 그거 그냥 그 정도. 불어는 네. 저희가 그 옛날에만 해도 3개 국어를 요구했는데 2개 국어 요구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어 던졌죠. 처음에만 좀 하시다가 예. 나중에 가서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긴 1시간 뭐 한 10분 넘게 이야기 나눴는데 너무나 시간이 짧았던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기간 남은 기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좋은 자리에서 네.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네. 하여튼간 열심히 해서 승리하고 또 좋은 시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하여튼간 제가
이겨서 이런 자리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